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500을 지켜내고 있고 시장의 형태는 좋아지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은 이미 익숙해지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은 이제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성 자산은 부족한 상태에 현재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든지 주식시장으로 돈이 모일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 2025년 4월 마지막 방송입니다. 한중한 이슈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폐지 허들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현재 비상장 주식시장은 상당히 한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급 상태가 좋지 않는 상태에서 KOTC 시장의 거래 대금이 줄었다고 해서 전체 시장은 죽은 건 절대 아니다. 비상장 주식의 주도주인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다시금 바짝거리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바이오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KOTC의 지표는 상당히 안 좋아 보이고 있지만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의 거래량이 서서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무신사가 그동안에 전문 거래 투자로 일반인들이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인들도 주식을 쉽게 구할 수 있게끔 전문 투자 거래 가능 종목이 아닌 일반 투자자 거래로 종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증권프로도 비상장에서 장기 주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로 열리자마자 2,000원이 상승해 15,000원짜리 주식이 17,000원을 넘어가고 있다. 일반 투자자 종목으로 간다는 것은 상장을 준비하는 1차적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20가 또 다른 기사를 냈습니다. 100억 원 구매 유상 중자를 통해서 코스닥 및 나스닥 상장사 인수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제3자 배정을 통한 100억의 자금을 확보해서 나스닥 또는 코스닥에 있는 상장사를 인수해서 우회 상장으로 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기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김정길 M20 대표가 상용화까지 고려한 전주기 R&B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정보통신비례 모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김 대표가 근감소증 관련 정부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현재 시장 움직임은 다소 동떨어진 내용의 경우가 많이 있다. 대학 연구기관과 원천기술 개발 이후에도 기업이 상용화를 주도해야 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R&B까지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고, 예를 들어서 고령층에 특화된 이불 시트와 근감소증으로서 침상에서 나오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운동기구 등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의료 현장 처방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지원한다면 보다 실용적인 제품이 나올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M20가 근감소증의 근본 치료기로서 노인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헬스케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로보틱스가 기술평가성 ABB 등급 획득으로서 상장 로드맵을 순항한다는 기사가 떴네요. 차별화된 기술력과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이 인정받아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로보틱스가 B2B 시장을 겨냥한 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레벨 4와 5 자율주행 기술과 자율로봇 시스템 등 차세대 분야를 선제 공략할 계획이고, 이와 연결한 코스닥 상장 업체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 물류업체 등과의 계약 확대도 속도를 낸다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자체 개발한 B2B 자율주행 솔루션 레벨 5 컨트롤 타워 도입을 위한 상용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레벨 5 컨트롤 타워는 운전자 없이도 차량 스스로 모든 주행 상황을 관장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군집 자율주행한다는 차세대 제기술의 최고의 선도업체는 바로 이 서울로보틱스입니다.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최근 기술성, 시장성 평가 기준이 기존 대비 높아진 가운데 서울로보틱스가 획득한 이번 두 등급은 당사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이 인정받는 사례라고 하면서 올 코스닥 상장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과 시장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서울로보틱스 자율주행 기술은 독일, 한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로보틱스의 당찬 포부, 국내 자율주행 1호 상장을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알짜기업 오아시스가
오아시스가 적자기업 팀원을 인수한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이 오아시스가 팀원을 인수해도 어떤 시너지를 낼지는 의문점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커머스에서 현재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마케팅비를 적게 쓰고 있는 오아시스가 흑자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원과 오아시스가 합병됐을 때 어떤 효과를 줄지는 모르겠고, 이 오아시스 종목이 현재 비상장 주식에서도 거래가 상당히 더디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요 예측을 앞둔 링크 솔루션 프리-IPO 투자가 1년 내 잭팟이 터질까라는 기사가 나와 있네요. 링크 솔루션도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이런 기업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아 보이는 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중현의 이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모주입니다. 정말로 눈에 띄는 공모주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 로킷 헬스케어와 인투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킷 헬스케어는 의료용품 및 기타 의학 관련 제품 제조업이죠. AR 기반의 초개인화 장기 재생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서 의료용 3D 바이오 프린터와 맞춤형 바이오의 잉크 제작 키트 활용을 함부 자동 모델링을 하는 회사이다. 기본적으로 청약 일정이 2022년도 4월 23일에서 4월 24일까지 진행됐고 공모가가 11,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로크 헬스케어는 국내에서 드물게 3D 바이오 프린터를 독자 개발이 가능한 기업이었습니다. 향후 조직 재생, 인공장기, 환자 맞춤형 치료 등 미래 의료의 핵심 기술의 평가가 있어 장기적으로 성장성은 좋아 보이고 있고, 중동 및 동남아, 미국 등 해외 수출 증가에 대응하여 글로벌 진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간의 수요 측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장 유통 가능 물량이 36%로 조금 많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무 보유 하락도 4.3%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장 후 판매 증후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노프 헬스케어를 공모주 시장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좀 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인투셀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투셀은 항암제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ADC, 항체 약물 접합제 분야에서 독자적인 링커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약물과 접합하는 링커 기술과 ADC용 약물을 연구하고 있고, 링커 플랫폼 기술을 파트너사의 항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기술 수출과 인투셀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ADC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모델인 회사입니다. 인투셀의 공모주는 기본적으로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상장에 입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연속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장에서 유통 가능한 비율이 3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투셀의 최소 청약 주수는 20주입니다. 그에 따라서 흥망 공모가 하단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만 5천원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수요 예측일이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고 공모 청약일은 2025년 5월 13일에서 5월 14일까지입니다. 최하단의 공모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가 좀 필요하다. 여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로켓 헬스케어와 인투셀이었기 때문에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보았고, 다른 종목들 5월 13일까지 잡혀있는 주식들 중에서 눈에 띄는 공모주는 없다.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장유치 거래 플랫폼이죠. 가장 많이 거래되는 종목은 역시 두나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거래량이 소폭 3,400에서 16만 천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보이겠지만 실질적 가격은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형성되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더 보수가 좀 필요하다. 정치적 상이 바뀌면서 이 대선 후보들의 코인 투자자 표심에 정조준을 하면서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 2030의 중도를 잡기 위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시장 친화적인 가상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상자산 관련 주식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저는 두나무와 빗썸이고, 현재 액면가 5,000원짜리인 빗썸이 10만원 선을 돌파하고 상승 곡선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야놀자, 무신사죠. 무신사가 드디어 17,000원대의 벽을 허물고 18,000원대에 직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K뱅크가 7,000원짜리 깨도 6,000원대로 내려오고 앉고, 그 뒤를 이어서 당근마켓 정말 좋아 보이는 가격에 드디어 거래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의 장일시 거래 형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장외주식 추천 종목은 빗썸입니다. 여러분들 빗썸 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201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자본금이 217억입니다. 빗썸의 자산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보통 2조 한 5천억 정도 있고 비이동 자산이 한 8,6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이 한 1조 3천억, 회원 예치금이 2조 한 2천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보유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들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 현황으로 봤을 때 2024년 실적이 매출액이 4,900억,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순이익이 한 1,200 정도 나왔습니다. 2025년도를 예상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6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를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2,500에서 한 3천억 정도를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거래액이 2024년도에 540조 원이었고 2025년도 거의 비슷하거나 동급 상승한 거래액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2025년도의 시장의 전망에서는 정책 지원으로 인한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 이런 걸로 인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빗썸의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식을 추천하는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현재 빗썸 주식이 비상장 주식으로 봤을 때 거의 4,600억 수준이다. 앞서 말한 대로 빗썸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보다 못하는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다. 한때 빗썸은 최고가가 78만 5천원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에 거래 형태를 봤을 때 매출액만 보더라도 1조가 넘어가는 상태였었죠. 그 상태에 가장 높은 가격인 78만 5천원을 기록한 이 빗썸 주식이 다시 한번 50만원대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500에서 5천억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이 시가총액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앞서 말한 대로 그동안의 사법적 리스크였는데 이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빗썸은 상장의 노드문을 발표할 때마다 성큼성큼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은 정말 거래소 코스닥 시장보다 더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시장이 살아나는 이 시점에 이런 종목들 정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고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다면 하단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에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